자, 어찌 보면 이렇게 열불 터지는 이야기인데요. 입에 담기 민망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제 기자회견 내용 대부분이 이제 자신의 이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이제 폭로 이렇게 좀 주를 이루어 가지고 좀 시민들이 나서서 이걸 바꿔야 될 텐데 좀 양만 한 1,300톤인데 그게 이 업자는 처음부터 치울 생각이 없던 거예요. 감사를 받으면 뭐예요? 이거는 뭐 징계 아닌 징계? 법적 제재가 있어야 이게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보는 시간 전북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사천사 김너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보도국 조커 정명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전북방송 기자 3명이 모였네요. 흔치 않은 일인데 좋습니까? 다들 잘 지내시죠? 네, 저는 즐겁습니다. 함께해서. 매일 보잖아요. 즐거울 게 있나? 그래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기엔 또 처음이잖아요. 셋이 이렇게 함께. 아, 그래서 좋습니까? 전 좋습니다. 예. 선배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특히 그 정명 기자 보면 이상하게 웃음이 나와서 저는 선배님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긍정 에너지가 시작부터 넘치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참 어찌 보면 이렇게 열불 터지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최근에 불거진 전북 쪽 지방 의원들의 일탈 행위들입니다.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김제시 경우 가장 이슈가 큽니다. 좀 입에 담기 민망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제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의 시의원 입을 통해서 폭로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남녀 의원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소문이 돌긴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최근 이 불륜설의 당사자인 남자 의원이 소문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네.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어난 거고요. 이게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현재까지도 망신을 사고 있는 사건이죠. 인간을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사실이고 저는 이 사실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동료인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난 건 지난해 12월 25일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 뒤로 여성 의원 남편에게 6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 의원이 입장을 바꾸어 자신을 스토커로 몰았다며 마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스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정도의 편지를 해놓고 나중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면은 저를 스토커로 봅니다.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좋아서 집착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망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생겼고 증세가 심해져 의정 활동이 어렵다는 점도 사퇴 이유로 들었습니다. A 의원과 불륜설에 얽힌 여성 의원은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거기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면? 지금 기자들도 이미 이 소문에 대해서는 상당수 알고 있었고 그동안 해당 의원들은 회기 때 같이 출석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출석을 했었고 남자 의원의 경우 이제 다친 머리에 그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반창고를 붙인 상태로 회의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륜설의 당사자나 얽혀있는 누군가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는 저희가 할 수는 없었고요. 이제 그 남자 의원의 경우는 공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여자 의원의 경우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상태고
해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전북도당에서는 제명 처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 명만 제명 처리를 하고 했는데 당사자는 2명인데 이게 당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일단 해당 남성 의원은 본인이 먼저 사퇴를 했고요. 사퇴를 먼저 했고 나머지 해당 의원의 경우에도 이제 당사자 기자회견에 하면서 불거져 해당이 이제 거론이 되니까 지난달 29일이었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윤리심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여성 의원도 제명 이제 최고수위 이제 징계인데 제명을 의결을 했고 네. 이제 만약에 그 해당 의원이 불복을 하면 재심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제명이 확정되는 네.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근데 또 같은 당이죠, 같은 당. 근데 또 그 해당 남성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퇴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시점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었지 않았나요? 이제 시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 당일에 네. 사퇴 기자회견이었는데 네.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사퇴는 그때 당일날 안 하고 후반기 의장 선거가 끝난 이후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장은 후반기 의장 선거에 본인이 김제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의장에게 투표를 하고 그 투표권을 행사한 이후에 그만두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를 일으킨 본인이 현재 이런 처지, 이런 상황에서 취해야 할 입장인가? 이해가 개인적으로 잘 안 가고, 그러니까 그 의장단 선거를 치르고 물러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배경에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서 좀 논란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뭐 기자회견 내용이 자신이 부적절했고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지지해준 김제 시민 그리고 지지자분들한테 지역구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이제 사과의 말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자회견 내용 대부분이 이제 자신의 이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상대의 이 남편의 폭행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제 폭로 이게 좀 주를 이루어 가지고 약간 주도가 좀 전도되지 않았나 좀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도 피해자다 이렇게 항변을 한 거네요. 그럼 그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피해나 그리고 사퇴 압박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 포함해서 그걸 바라보는 그 청내 공무원 노조나 뭐 이런 데에서는 이 태도나 입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또 이 정읍시 의회도 이제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근데 또 한 번 또 일탈 행위를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다고요. 뭐 이제 정읍시 의회는 약간 이제 조금 김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김제시 의회는 서로 간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치면 정읍시 의회는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눈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성추행 부분의 문제여서 약간 그 사안에 대해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이제 그러한 일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도 이제 군산으로 정읍시 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갔다가 약간 일탈 행동을 한 게 좀 보도가 되면서 좀 논란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일탈 행동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산으로 이제 구절초 공원에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군산에 가가지고 이제 짚라인이 어떻고 이런 걸 좀 실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갔나 봐요, 군산을. 근데 그거를 군산을 가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는 것 같이도 좋아요. 근데 점심을 드시면서 약주를 한 잔씩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짚라인을 타는데 약주를 하신 분은 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제재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인데, 근데 정읍시의회가 사실 이전에도 윤리특위를 뭐 잘 못 연해, 그다음에 이 성 문제 관련해가지고 좀 감수성이 없다 이러한 지적들을 많이 받아오면서 논란을 일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또 다시
의원들끼리 일탈 행동을 벌인 걸 보면은 이 반성의 기미가 있나? 좀 자성의 목소리가 있긴 하나? 이런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야 될 게 김제 시위도 마찬가지고 정읍 시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김제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양쪽 가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족이 정말 피해를 봤어요. 이게 폭행도 언사도 본인 가족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가족들이 상처를 받아야 했고 그 현재 가정도 양쪽 다 파탄이 난 상태고 그리고 정읍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논란 속에 또 가족들의 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회에서 좀 빨리 윤리 특위나 해서 사안을 빨리 해결해 주고 이런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것이 가족들한테 또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윤리특위도 이게 본인들을 기구 내에서 셀프 처벌이라 그렇죠. 이걸 과연 뭐 결과도 분명히 뻔하지 않겠어요? 의원들이 이 윤리특위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뭐 지역민들이 더 잘 알 거라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의회 스스로 자정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좀 시민들이 나서서 이걸 바꿔야 될 텐데 이제 일탈 이제 도를 넘을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주민 소환제라는 이 견제 장치를 갖고 있죠. 마련을 해놨죠. 네. 이게 약간 이제 문턱이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제도는 있으되 10년이 지났는데 단 한 차라도 전북도에서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일탈행위 나와서 성추행, 불륜, 음주운전 이렇게 나왔어도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좀 이런 윤리특위를 좀 의원들 스스로가 잘 뭐 하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을 좀 참여시켜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나아질 기미가 있을까요? 이 윤리특위 활동 자체가? 그런 관련 근거를 법률로 마련을 해야 할 텐데 그걸 마련하려고 할까요? 의원들이? 또 외부에서 본인들을 처벌하는 걸?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2년 후면 또 다른 선거가 오니까 선거 때 그런 의원들을 딱 집어서 내는 것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해마다 다시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거를 다시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러한 자정의 노력이 어렵다면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후보들이 선거를 다닐 때 선거복에 모든 이력을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떠한 뭐 작은 것도 뭐 교통법규도 위반했고 이런 거를 다 공평하게 그렇게 한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그런 사소한 규정이나 규칙이나 뭐 이런 법들을 의원들 자체가 셀프적으로 그 법을 개정을 하겠냐고요. 보완을 하고 안 한다는 말이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의원 일탈 관련해서 좀 댓글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댓글이냐면 제발 지방 의원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느 때인데 의원끼리 불륜입니까? 이런 댓글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완전 개판이네. 시의원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뭔가요? 정말 몰라서 이렇게 정말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일단 정말 몰라서 했는지 아니면 저도 좀 재밌는 댓글 좀 찾아봤는데요. 남편에게 폭행당한 여성 의원 병원 치료 아내 명의로 했다는데 이거 의료법 위반 아니냐? 이것도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했었고 불륜 증거 찾기에 혼자 힘으로 너무 힘들다. 이거는 또 다른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달라. 지금 폐지된 간통죄를 다시 해달라 이런 재밌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야기해볼 주제는 폐기물 방치 논란입니다. 전북도가 이 도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불법 폐기물 및 악취 등 특정 검사를
감사를 진행해가지고 지난 6월에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불법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총 32건이나 적발이 됐는데 한번 감사가 이루어진 적발된 제 정읍의 현장을 가봤더니 좀 상당한 양이 좀 이렇게 정읍시 농소동 페트병과 폐타이어 등 쓰레기들이 종류를 가릴 것 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폐그물은 검은 언덕을 연상케 하듯 높게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폐기물 관련 부지로 허가받은 곳도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정읍시 소성면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보관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곳 농소동 부지에 쌓아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방치된 양만 모두 합쳐 1,300톤, 5톤 트럭이 260번 오가야 치울 수 있는 양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7년 9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8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시는 단 한 차례만 현장을 둘러봤을 뿐 적극적인 관리 감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주가 요청하자 처리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소성면 폐기물 처리 업체는 사업을 포기했고 농소동 부지는 폐기물이 쌓인 채 지난 2018년 11월 한 영농조합의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는 지난해 6월 영농조합에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 측이 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으로 맞서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업자는 처음부터 치울 생각이 없던 거예요. 처리할 생각이 없는 거고 또 아까 유예기간까지 줬는데도 네. 그때도 단 1톤도 안 치웠잖아요. 네. 자, 그거는 본인이 치울 생각이 없고 돈만 벌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건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지금 경매 처분까지 해버렸고 일단은 조금 경매 받은 분도 조금 약간 부적절한 상황 같은데 그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어찌 보면 그 행정의 구멍을 파악하고 거기까지 지금 대처하고 그분도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도덕적인 좀 이쪽 옆에 계신 분들이 전부는 아닌데 상당수 지금 이렇게 감사 적발된 업체들 보면 공통점이 도덕적으로 회의하고 처음부터 이분들을 처리할 것보다 그 기간 내에 돈만 벌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또 비근한 예가 지금 바로 최근에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우리 전북을 넘어서 평택 이야기인데 여기는 560톤짜리인데 40배나 많은 23,000톤을 수거를 했어요. 근데 여기도 처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야적제만 쌓아만 놓고 행정에서 2개월 영업정지까지 내렸는데 계속 불법 야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6차까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청급 같은 경우나 지금 전북도에서는 이제 공무원 6차 같은 거 없는데 이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 6차 정황까지 나왔어요. 네. 왜냐면은 일단 이 해당 업체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처리는 안 했으니까 받아들이면 하고 그 수입만 15억 원을 벌었어요. 와. 그리고 정황이 지금 공무원한테 전달된 정황이 또 수천만 원이 건너간 정황까지 지금 밝혀져서 일단 경찰이 이런 해당 한 20여 명 지금 소환한 상태인데 이 사례로 보면은 지금 비슷한 사례들이 감사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이 업자들은 전부 처리할 생각이 없이 돈만 벌려고 하고 야적만 하고 돈만 벌고 빠지는 약간 어찌 보면 정말 악질적인 분들이 좀 많은 거죠. 행정이 행정 처벌을 제대로 내렸다면 과연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행정에서도 행정 처벌 이상의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발을 하면 되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뒤에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도 제대로 조치를 안 당하고 되려 행정에다가 지금 소송을 걸고 있잖아요. 환경 처리 업에 대한 그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어요. 단지 수요를 할 수 있는 곳은 허가는 나기 힘듭니다. 특히 그 님비 현상 때문에 허가가 웬만해서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기존의 허가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수요는 늘어나고 그리고 처리하는 데는 한정이 됐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환경 하신 분들 대부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수익은 계속 늘어가는
체제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허가만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허가는 못 받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고가로 처리 단가는 높아가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공공재로 바꾸는 작업을 조금씩 넓혀가야 된다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안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최근에 김제에서도 그렇고 군산에서도 이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가지고 수일째 지금 계속 화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치된 곳에 또 화재가 난다? 그럼 또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주변에 사는 분들에게 또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국가가 나서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지금부터. 지금 전라북도 감사가 진행이 됐지만 이것도 셀프 감사란 말이죠. 같은 공무원들끼리 지금 감사를 진행한 부분인데 여기서 다 경징계지. 여기서 징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다 법 제대로 따져보자면 법 위반이 상당할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소홀하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끌어 왔는데 정작 감사를 받으면 뭐예요? 뭐 이거는 뭐 징계 아닌 징계? 뭐 조치, 아니 뭐 훈계, 주의. 주의. 뭐 저희 직장 생활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련 부분들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법적 제재가 있어야 이게 보완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도넘은 지방 의원들의 일탈 행위와 그리고 전북도 폐기물 처리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오늘의 한마디, 이 오늘 토크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글자 수 제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 문장으로 글자 수 제한 없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약간 지방의회 쪽에 좀 비중을 두고 네. 지방의회 개선 이제 시민이 하자. 시민이 하자. 쏙 들어오네요. 의원들한테 맡겨서는 개선 절대 안 된다. 시민이 하자. 시민이 하자. 그런데 관련 법안이 과연 통과될까? 그냥 이렇게 할까?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아, 그걸 이렇게 받으시는 걸? 과연 가능할까? 아, 과연 가능할까? 다시 하겠습니다. 시의원들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있으나 마나한 뭐 셀프 처벌이다. 아, 이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셀프 처벌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신다. 아, 안타깝지만 네. 안타깝고 계속 폭폭한 미사일과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다음부터는 정리하겠습니다. 미사육을 없애야 돼. 알겠습니다. 저는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야구에서 보면은 스트라이크를 3번 당해야 아웃을 당해서 타자가 타석에서 물러서는데 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이 중요한 공무를 하는 행정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잘못도 좀 세게 호되게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자고 하면 누가 또 소극 행정한다고 또. 네,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기자회견. 다음 시간에도 지역의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